어제 전해드린 치매 노인들을 침대에 묶어놓는 노인 요양병원. 과연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병원 측은 가족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문제의 동의서를 입수해보니 엉터리였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을 고소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팔이 병원 침대에 단단히 묶인 치매 할머니의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병원 측은 중증 치매 노인이라 보호자 동의를 받아 안전을 위해 묶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인격적으로 막 저녁에 묶어놓고 잠자고 그러지 않아요. 보호자한테 우리가 승낙을 받아요. 승낙을 받은 문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있죠. 보호자 동의서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동의해준 사람이 본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중증 치매에 걸린 노인 스스로가 자신을 묶어도 된다고 동의했다는 겁니다. 보호자가 쓴 거예요, 이거는. 그걸 어떻게 보호자 남에다가 였고 그분이 이제 쓴 거예요. 하지만 가족들은 펄쩍 뜁니다. 할머니는 한글을 모를 뿐더러 의사 표현 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자신을 묶어달라고 했겠냐는 겁니다. 오히려 가족들은 묶여있는 할머니를 보고 병원 측에 풀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보호자분은 동의해 주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할머니를 마구 때리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요양원인데 며칠 전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머리채 잡혀가지고 머리 다 뽑혔다. 머리 안 봐라. 개같이 맞고 피를 너무 흘려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죽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노인병원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중증 환자의 식사 모습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도움을 기다리다 배고픔에 수저를 들었지만 턱받이에 가득 흘려져 있는 밥. 방치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하는 환자는 없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형수한테 심부름 시키지 마세요. 형씨. 물병 갖고 와요, 물병. 왜 환자가 간호사나 간병인이 아닌 다른 환자에게 물을 달라고 할까요? 왜 안 줘요? 어디가 되냐고. 아니 그 간병인한테 달라고 그러잖아요. 잘안 주려고 그래. 왜요? 오줌 많이 나오는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오줌 많이 싼다고 물 못 먹게 해요? 하지만 이 환자는 갈증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심한 욕창인데요. 얼핏 봐도 15cm 정도의 욕창. 상태가 꽤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게 생겼어요. 움직이자 그래야지. 사람들이 안 움직여줘요? 그래도 많이 나쁘고. 많이 아플 것 같은데. 딱 때리면 많이 아프지. 이 병원의 중증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심한 욕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 욕창이 뭔지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많이 그래요? 욕창면이하고 여기하고 그 계속 누워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좀 움직여줘야겠네 그럼. 우리가 실제로 막 2시간만 해주는데 취재진이 요양병원 내부로 들어가서 살펴본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가족처럼 돌보고 치료해준다는 요양병원이 오히려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돈에 눈이 뒤집힌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노인들을 저렇게 방치하고 또 막 함부로 그런 거 보면 미치겠어요. 예민하신 분들은 라운딩 하는 데만 해도 3시간, 4시간이 걸린다고요. 근데 여기는 한 바퀴 도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안녕하세요. 악수 한번 끝이요. 취재진은 요양병원에서 어머니를 잃을 뻔했다는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병원 측이 처방한 약물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때 무슨 일이 있겠어. 뒤에 약을 가대. 약을 잘못 먹어갖고 뭐 피도 싸고 그랬다고. 허리만 아팠지 정신 건강은 좋았던 어머니. 하지만 입원 뒤 사경을 헤맬 만큼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합니다. 밤에서 이렇게 노란 게 동동동 뜨더라고.
이건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건 뭐 약을 좀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뭐 하혈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불안하니까 이제 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빨리 큰 병원으로 옮기자고. 극심한 하혈과 생사의 갈림길에서 큰 병원에 옮겼는데 병명은 어이없게도 영양실조였습니다. 진료비 청구서인데 병원에 20일 동안 입원하면서 그 500만 원 가까이 나한테 부담을 줬는데 정확한 병명은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내가 진짜 억울하게 이렇게 당한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간 요양병원에서 오히려 더 큰 병을 얻어 나왔다는 피해자 가족. 하지만 이런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어 소가리만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약물 과다로 피해를 본 경우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 오남용되고 있다는 이야기. 취재진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많이 떠들거나 이러면 낮밤이고 뭐고 거의 재워요. 취재진은 요양병원에 모신 어머니가 폭행을 당했다며 억울하다는 또 다른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부모처럼 돌본다는 요양병원에서 어머니가 간병인에게 맞았다는 것. 병원에 갔다가 어머니 막 우시길래 왜 그러냐니까 간병인한테 맞았다고. 그럼 제가 처음에 눈이 빨개져가지고 계시길래 엄마 너 왜 그랬지만 나 맞았어 하면서 막 엉엉 우시더란 얘기죠. 한쪽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부어있는 얼굴. CT 촬영 결과 코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 간병인 교체를 요구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어머니 불안해할 수가 있으니까 간병인을 교체하든지 아니면 병실을 좀 옮겨주든지 이런 걸 여러 차례 제가 부탁을 드렸을 때죠. 하지만 하나 시정된 게 없었습니다. 알았다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두더구만요. 제보자는 구타로 인한 명백한 폭행으로 밝혀진 이상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저게 상해진다입니다. 병원에서 여기 보면 구타라고 명시까지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불구하고 대답도 없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했을 때는 이거 도대체 어디 하소연할지 그래서 이걸 끊어가지고 제가 관할 경찰서인 파주경찰서 민원실에다 신고하게 된 겁니다. 제보자의 주장대로 정말 간병인이 환자를 때렸을까? 할머니가 눈 부위에 맞아가지고 멍이 든 상태고 또 코 주위에 함몰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조선족 간병이라고 확인이 됐는데 지금 사건 이후에 간병인이 종적을 감춰가지고 소재 수사 중인데 지금 소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보 내용의 대부분은 환자와 가장 가까운 간병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간병인 관련 제도가 없습니다. 요양병원의 환자 치료에 가장 중요한 간병이 즉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들이 하나도 법 제도에서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우리나라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에 굉장히 심각한 구멍이 난 상황.